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시사토론입니다. 새만금 국제공항, KTX 전북 혁신역, 전북의 대표적인 현안 사회 간접시설인데요. 이웃 전남 광주가 그러더니 이번에는 충청권의 관심이 우리 지역 못지않아 보입니다. 자칫 지역 갈등으로 비춰지면서 사업 추진에까지 파장이 우려되는데요.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오늘 토론자 네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맞습니다. 네, 먼저 저희들이 준비한 영상이 있습니다. 보시고 토론 진행하겠습니다. 충청남도는 민주당 중앙당과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서산 비행장의 민항기 취향을 첫 번째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전국의 광역지자체 가운데 민항기가 뜨는 공항이 없는 곳은 유일하다며 현재 공군이 쓰고 있는 서산 비행장에 민항기를 띄워달라는 요구입니다. 공군 비행장을 활용한다면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민항 유치가 가능합니다. 세안 지역에 새로운 하늘길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2023년 대중국 노선 확보를 목표로 지난 연말 국토부의 사전 타당성 조사도 통과해 신공항 건설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2023년 세계 잼버리에 맞춰 새만금의 공항을 추진하던 전북이 최근 관련 용역비 25억 원 가운데 단 한 푼도 확보하지 못한 것과 대조적입니다. 게다가 최근 세종시 출신인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전남 무안공항을 이유로 새만금 공항 반대 의사를 밝힌 것도 충남의 이해득실과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잼버리가 5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공항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됐지만 전라북도는 여전히 국회에서 예산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를 내비칩니다.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정부 안에는 반영되지 못했고 국회 심의 과정이라는 기후가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새만금 공항 대신 무안공항을 이용하라는 광주 전남에 이어 충남까지도 전북의 발목을 잡는 양상. 전북에 과연 독자적인 국제공항 건설을 관철시킬 정치력이 있는지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예, 보도의 요지를 보면은 충남 서산 비행장 때문에 새만금 신공항 건설이 영향을 받는 것 아니냐, 이런 합리적 의심, 지적 같거든요. 두 분 교수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유 교수님, 어떻습니까? 합리적인 지적이라고 보십니까?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이제 이 서해안 쪽에 이제 공항이 별로 활성화가 안 됐기 때문에 아마도 무안하고 이제 서산에 대해서 이제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 이제 당연한 반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수요 분석한 그 보고서가 나왔는데 거기서 보니까는 그 영향권이라든가 그다음에 교통거리권이라든가 이런 것을 면밀하게 잘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는 전라북도대로 그 수요가 이제 존재하고 있고 공항으로서 이제 구성할 수 있는 그 최소한의 수요는 형성이 돼 있는 거로다가 이제 보고가 다행히 잘 됐습니다. 그다음에 그 영향권에 있어서는 그 무안공항의 성격과 새만금 공항의 목표하는 목표 자체가 좀 틀리기 때문에 이런 영향권을 갖다가 설령 중복이라든가 연기가 되더라도 속성이 좀 틀리다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송영남 교수님, 그런데 지금 이런 시각을 보면 마치 제로섬 게임으로 이 국가 기반 시설, 사회간접 시설을 바라보는 것 아닌가. 즉 한쪽이 이익을 취하면 반대편은 반드시 그만큼의 손해가 발생한다는 이런 시각인데 이게 옳은 어떤 시각일까요? 저는 약간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그 노르웨이의 그 베르겐 공항이 그 주변 인구가 26만 명밖에 안 되는데요. 근데 실제로 거기에 2014년 기준에서 항공 수요가 600만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증설을 지금 하고 있었고요. 그것은 무슨 이야기냐면은 우리 새만금 공항이 건설이 다른 그 지역의 공항에 뭐 간접적으로 약간의 영향은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공항 나름대로 그런 특색을 반영한 그런 개발 계획을 세우면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요. 또 그다음에 이제 제가 수요조사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지금 전라북도에서 잡은 수요 그 예측은 오히려 더 실제보다 더 낮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지금 그 군산공항에서 1년에 승객이 뭐 20몇만 명, 30만 명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해외로 가기 위해서 인천공항을 이용하고 또 다른 부산의 공항을 이용하는데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17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국제선 이용객이 2008년도에 3,500만에서 2017년도에 7,700만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또 국내선도 역시 마찬가지로 1,700만에서 3,200만 명으로 증가가 거의 배가 증가가 됐는데요. 이걸 단순하게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인구의 그런 수 비율 그걸로 해가지고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 전라북도에서는 오히려 280만 정도 승객의 수요가 1년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제 여기가 뭐냐면은 1인당 1.5회를 한다면 그 정도 되는 걸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전라북도에서 우리가 인천공항을 이용한다든지 그럴 경우라면은 사실은 저희가 매년 손실액이 시간 비용과 통행 비용에 이제 시간 비용과 금전 비용 합해서 약 3,600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라북도로서는 이 새만금 공항의 건설의 당위성이 거기에 존재를 하는 거고요. 그것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사실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이용민 국장님, 그런데 이제 문제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용역비 25억 원이 전액 삭감됐다는 것. 지금 최근에 이런 기류하고 봤을 때 좀 걱정스러운 부분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현재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이제 새만금 사업이 현재 사업비를 22조를 투입해서 409 평방킬로미터를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단군 이래 대규모 국토 개발 사업인데 이거는 서울의 3분의 2 여의도 면적의 140배가 이르는 사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이제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 가지고 2016년 5월에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우리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계획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6년 12월부터 18년 3월까지 항공 수요 용역을 했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국토부에서 객관적인 자료와 보수적인 오히려 내용을 가지고 돈의 수요만 가지고 용역을 했는데 거기에서 새만금 개발 효과를 반영하지 않고 현 수요 추세로만 봐도 2025년도에 67만 명, 또 2055년도에는 133만 명이 이를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되어 있고 또 여기에 새만금 개발 효과를 반영한다면은 2025년도에는 94만 명, 2055년도에는 210만 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측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가지고 18년 올 7월에 사전 타당성 용역이 지금 착수가 됐고요. 그래서 내년 6월 말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타당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런 국회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조 의원님, 근데 이제 보도에서 한번 언급이 됐는데요. 이 신공항 건설의 정치적인 논리가 작용하고 있는 거 아니냐. 특히 이제 이해찬 대표의 발언이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김 기자는 건설 반대라고 이야기했지만 어쨌든 건설 반대 내지는 이게 사업 차질로 이어질 수 있는 우려가 있다. 이런 지적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는 전혀 그 정치적 논리가 개입되지 않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는 이거를 두 가지 측면에서 나눠봐야 되는데 전라북도의 대응이 약간은 아니하거나 약간은 좀 무능한 측면이 있었다. 그것은 사전 타당성 용역 자체를 지금 2018년 7월 달에서 시작해서 내년도에 사전 타당성 검토가 끝나버리기 때문에 사실상 기재부 입장에서는 사전 타당성이 나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예산을 반영할 수 있냐라는 측면에서의 나름대로 명분을 준 측면이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문제를 전북도가 사실은 2016년부터 강력하게 주장해서 사전 타당성의 시기를 앞당겼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전북도가 좀 무능한 대처를 하지 않았냐라는 측면에서 저는 좀 아쉬움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이해찬 대표가 민주당의 당대표로서 그렇게 그 무안공항의 기능성 측면을 강조했는데 그건 저는 이해찬 대표가 좀 무지에서 발생된 측면이지 않느냐. 군산공항이 갖고 있는 지역적 위치와 새만금의 그 발전 가능성을 놓고 본다고 한다면 전혀 독자적인 영역에서 항공 수요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해찬 대표가 저는 철회할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두 가지로 나눠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새만금 신공항 건설의 경제성 논쟁은 무의미하다 할 정도로 수요 기반이나 이런 게 충분하다고 지금 앞서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그러면 문제는 이제 이해찬 대표가 이런 해명을 했습니다. 즉 새만금 공항 건설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 테니까 여객과 화물 수송 기능을 분리해 보자 이렇게 좀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떻습니까? 송 교수님 아니면 뭐 유 교수님 두 분 중에 이 논리가 현실적으로
맞는 대안입니까? 아니면 약간 좀 억측 내진 무리한 주장입니까? 물론 그 산업단지와 공항을 갖다가 통합적으로 이제 개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컨대 뭐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국제 화훼 시장과 그다음에 항공기를 갖다 연결해서 하는 게 있었는데 이제 그건 본능적으로 일단 여객 수요에 의해서 공항 기능이 활성화된 후에 산업이 이제 따라오는 경우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둘 것은 말하고 마차 중에서 마차가 말을 끊는 경우는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전라북도의 현재 금융산업이랄지 기타 여러 가지 새만금 그 지역의 개발 지역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그런 그 사업체의 그런 성격을 보게 되면은 물류보다는 오히려 승객의 수송이 더 우선돼야 되는 것이 지금 새만금 공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찬 의원의 대표의 발언은 상당히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뭘 잘 모르고 하는 이야기고 근데 저는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것은 이게 과연 본인의 그냥 입에서 우연히 나온 이야기일지 아니면 우리가 세종시 지역구지 않습니까? 또 당연히 또 그 지역에서 여러 가지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런 어떤 그거에 의해서 기준에서 나온 발언인지 저는 상당히 좀 후자가 더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게 정치적이다 하는 면이 맞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잠시 뒤에서 더 논의해보기로 하고요. 이용민 국장님, 방금 그 조 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해명이 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너무나 무능한 대응 아니냐. 예. 지금 그 타당성 조사 하는 게 이제 도에서 용역을 실시하는 게 아니고 이제 국토부에서 주관을 하는 건데 우리 사실은 도에서 그 전에 많은 요구를 했었는데 그 용역을 해서 입찰을 해서 업체가 선정이 돼야 되는데 계속해서 유찰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상당한 기간이 좀 지연이 됐고요. 그리고 또 2016년도에 저희들이 이게 사전 탐상 하기 전에 그 5차 공항 중장기 종합계획에 이게 반영이 돼야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또 반영되는 노력을 해서 2016년도에 이게 반영이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에 이제 김제공항이 이제 조금 어려워지면서 이런 대책을 충분히 수립을 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한 결과가 지금 드러났고요. 기왕에 이제 이것이 시작되면서 우리는 잼버리 이전에 뭔가 공항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 의원님 말씀 들어보면 일단 절차는 빠듯하지만 예정대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정치적인 논리가 개입될 여지가 있는 발언이 나오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즉 방금 말씀하실 때는 새만금과 무안공항 그리고 청주나 충주 서산공항이죠. 여기와는 크게 관련성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실은 그 이야기의 맥락을 쫓다 보면 마치 무안공항 활성화를 뒷받침하고 그리고 서산공항을 민항객을 띄우기 위한 어떤 논리를 만들어내기 위한 것으로 비춰질 수도 있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건 맞는 말씀이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전라북도가 좀 안이한 대응을 했다는 측면은 지금 저희가 사전 타당성이 끝나고 원래 예비 타당성 조사를 다시 들어가야 되는데 과거에 김제공항의 그 사전 타당성 및 예비 타당성 조사를 이미 했기 때문에 항공 수요 및 예비 타당성의 측면에서는 충분히 통과된 걸로 본다라고 했었으면 저는 둘 중에 하나 선택을 전북도가 했었어야 된다. 뭐냐면 그 말이 맞다면 사전 타당성조차도 그럼 하지 말아라. 우리는 이미 통과된 거니까 본 예산으로 실시 계획을 바로 기본 계획 수립 예산을 세워져라고 논리를 세웠던가 아니면 사전 타당성 시기를 앞당겼던가 하는 게 저는 좀 필요했지 않았냐라는 측면에서 좀 안이한 측면이 있었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이해찬 대표의 측면도 정치 논리가 개입됐다 이렇게 얘기하면 오히려 전라북도가 대응하기가 더 복잡해집니다. 이게 예를 들면 이해찬 대표가 항공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무지의 측면이 있었다라고 해서 오히려 그 사람들이 정치적 논리로 공세하는 거를 방어하고 우리가 내용적으로 정치적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을 저희가 전략적인 사고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설사 이해찬 대표가 정치적 전략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용민 국장님. 네, 지금 이게 사업이 진행이 되려면 이제 국토부에서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고 또 이제 기재부에서 예산이 세워져야 되는데 이런 그 중장기 계획이라든지 사전 타당성 이런 결과가 아니면 사업 진행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들은 빨리 진행하도록 촉구해서 한 것이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기한을 좀 앞당기려는 수단으로
예비 타당성 조사를 지금 이제 면제하는 걸로 요구하고 있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거는 그 과거에 그 전북권의 공항이 김제에 들어서는 걸로 이미 입증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거고 또 과거 정부에서 그 예비 타당성 조사를 생략하고 할 수 있는 30대 경제광역권 프로젝트 선도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선도 사업에 우리 군산공항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충분히 타당성이 있고 오히려 이제 이 제도적인 용어로 이제 면제라는 용어를 쓰는데 오히려 우리는 제외 대상이다 이런 주장을 강력히 해서 우리 국회 단계에서 반영을 하고 이제 이 중앙부처에서는 이제 과거에 면제 대상이었다 하더라도 뭐 4대강이나 이런 데서 그런 것이 제외하고 한 것에 대한 무리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안 된다는 또 입장도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그때 30대 프로젝트 사업 중에 대부분의 사업들이 완료가 됐거나 지금 일부 진행 중이거나 한 사업이거든요. 일부 뭐 한두 개 사업을 제외하고는 이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뭐 4대강을 비추어서 이걸 한다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저희들은 이런 그런 것들을 우리 국회 과정에서 강력하게 요구하고 또 협조를 구해서 목표를 관철하려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송 교수님, 지금 정치 논리가 지금 걱정되는 이유는 좀 발언을 들어보면 마치 이게 지역 갈등으로 비춰질 수 있다. 네. 갈등 사업으로 비춰지게 되면 아무리 타당성이 검증된 사업이라 하더라도 사업 차질에는 영향이 있지 않겠냐는 그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이게 지역의 갈등으로 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노르웨이의 베르겐 공항은 27만 인구를 가지고 600만 이상의 항공 수요가 있습니다. 관광이 굉장히 저기를 하죠. 그래서 사실은 서산공항이 그 군공항에 그 시설한다. 490억 원을 들여서 한다 해도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새같이 지방분권 시대에 지방에서 자기네들이 지방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한다는데 그걸 할 필요도 없고요.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무안공항, 그러니까 광주 전남 쪽에서 우리 전라북도에 딴지갈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 나름대로 공항을 이용해서 발전시켜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면 되는 거니까 서로 간에 이게 갈등을 조장하는 그런 발언은 서로가 삼가해주고 그래 너희들은 이렇게 잘해라. 우리들이 이렇게 잘하겠다. 이렇게 진행하면은 갈등 문제가 없어질 거라고 제가 봅니다. 상생의 계기로 삼을 수도 있는데 네, 굳이 그렇습니다. 그것을 상대에 비춰가지고 갈등 요소로 끌고 갈 필요는 이건 갈등이 없다는 아닙니다. 거지 않습니까? 사실은 서로 한다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도 한번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해찬 대표가 그 후에 그 현장 최고위원회를 하면서 그 KTX 세종역사 문제를 좀 언급을 했거든요. 네. 이것도 그 연장선에 있기 때문에 짧게 한번 짚어보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전라북도의 혁신역, KTX 혁신역은 어떻게 되는 거냐. 그 전에 무안공항으로 KTX역이 지금 들어갔지 않습니까? 원래는 직진성이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된다는 논리인데 어쨌든 전남은 그렇게 성사를 시켰고 세종역사 신설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전북 혁신역사 문제도 나오거든요. 혹시 유 교수님 그 전문 분야인가요? 혹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네, 그 사실 교통계획과 이제 그 개발 사업 이제 두 가지 축이 있는데 제일 효율적인 거는 교통망을 먼저 만들고 그다음에 거기에다 공간 계획을 맞춰준 게 맞습니다. 근데 요게 이제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위계가 다 틀리다 보니까는 어떤 거는 그 공간 계획이 먼저 만들어지면서 교통망이 이제 삐뚤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발전 아까 잠깐 말씀하신 경우라든가 세종시 그다음에 오송역 다 이제 같은 경우입니다. 근데 그 교통 계획을 갖다가 어느 시점으로다가 우리가 바라보고서 해야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컨대 새만금 공항을 지금 논의하고 있지만은 사실 새만금 사업에 대해서 얼만큼 국민들이 이해를 하느냐, 그다음에 그 전북도민들이 이것을 이해를 하고 애정을 갖느냐,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그 송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이게 다툴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그 정부에서 이미 가르마를 타들였어요. 그러니까 그 무안공항은 서남권 거점공항이다라고 이제 명시를 해줬고, 그 다음에 새만국제공항은 새만금 개발 사업 지원을 위한 공항이다라고 완전히 그 트랙이 틀립니다. 근데 이거를 정치 쪽에서 본다면은 일단 영향을 좀 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 좋은 기사보다는 나쁜 기사가 임팩트가 크니까는 자꾸 하는 그런데 사실은 저는 그 교통을 쭉 해온 사람으로서는 이런 100년대계, 1000년대계를 논하는 교통사업들이 일단 뭐 정권이라든가 선거에 의해서 바뀌는 거는 바람직하지가 않고, 그다음에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대부분 보면 이제 대선 공약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그 총선에 있어서 이제 공약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그 공약사항에서 이제 어느 후보가 뭘 하겠다라고 얘기하더라도 이제 그걸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은 정책 아젠다를 제출했을 따름이고 그다음에 그 아젠다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동의를 했다는 것이지 아까 손 교수 말씀하신 여러 가지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는 전국적인 시각에서 이제 모든 사업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아젠다로서 봐줘야 되는데 예컨대 공약에서 선거 과정에서 이걸 하겠습니다라고 이제 좋은 뜻을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곧 사업으로 다 나와라. 그러니까 기재부는 돈 내놔라고 이제 무언에 압박을 주고 그러면 이제 꼬이기 시작하고 이제 왜곡이 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그 독일에 함부르크항이 있는데 그 함부르크항의 그 별명은 천년항입니다. 천년항. 그러니까 천년을 보고 모든 유보지와 그다음 미래 개발 계획이 차근차근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보면 너무 좀 빨리 되는 면도 있지만은 그 인프라에 대한 그 본질과 그다음에 나갈 방향이 아직은 좀 개발 연대를 빨리 오다 보니까 좀 너무 성급하게 뒤면서 좀 뒤섞인 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말씀 들어보면 이런 측면도 좀 그 이야기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KTX 전북 혁신작과 관련해서는 지금 신공항 관련해서는 지역 갈등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우려를 하는데 이 KTX 전북 혁신역 문제는 지역 내 갈등이 걱정되니까 그냥 묻어주고 가자, 발언하지 말자는 분위기도 있는 것 같거든요. 이런 거 역시 바람직하지 않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혁신역 같은 경우는 저는 사실상 개인적인 사견으로 보면 반드시 필요한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익산이라고 하는 측면에서의 지역도 전라북도 내에 또 지역 간 갈등이 약간 소지가 있긴 하지만 그것도 이제 대승적으로 이제 전라북도가 통합적 발전을 추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게 현명할 거냐 이건 좀 적어도 정치권에서 먼저 좀 솔직하고 담대한 토론이 좀 선행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산공항 문제를 보면 충청권의 정치 세력들 이렇게 표현해서는 어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많이 결집하는 모양새고요. 그리고 광주하고 무안공항이 그동안에 분리돼 있었는데 2023년까지인가 통합 운영하기로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우리가 반면 교사를 삼거나 교훈으로 삼아야 할 부분도 분명히 있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이용민 국장님, 그러면 일단 지금까지 논의를 그 종합해보면 내년에 새만금 신공항 용역비가 빠진 것은 정치적 논리와는 무관하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예산 반영 과정에서 아마 이제 뭐 당도 여당 야당이 있고 또 이제 의원님들의 그 지역적인 성향도 다르기 때문에 뭐 내적으로 의견이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러나 우리는 충분한 명분을 가지고 또 노력을 해서 그런 의견을 좀 잠재울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갈 작정입니다. 예. 그럼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2023년 잼버리를 위해서는 예. 그 전에 신공항 건설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만약 내년 예산에 이 용역비가 반영되지 않는다면 예. 그 2023년 건설은 사실상 어려운 거 아닌가요? 사실상 이제 이제 예비 타당성 조사를 제외하고 가더라도 상당히 촉박하게 진행이 되어야 하는 상황인데 예산이 서지 않는다면 상당히 어려움이 따를 걸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그 예산상에 수시 배정 예산으로라도 어떤 조건부 예산이라도 세워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이제 만약에 안 된다면 뭐 이제 추경이나 이런 방안도 모색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는 이제 그것까지는 우선은 염두에 둘 상황이 아니고요. 어떻게든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작정입니다. 그 새만금 공항이요. 실제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공항이 없어서 이 지역에 새만금에 투자를 못하겠다. 이렇게 기업들이 이야기한다고 그래요. 해외에서. 그런데 최근에 월스트리트저널에 그저께 나왔죠. 국민연금공단 관련해가지고 뭐 헤지펀드 매니저들이 국민연금을 건너뛰고 일본으로 바로 간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지역에 대한 접근성이 나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굉장히 고연봉자들이고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인데 이 새만금에 공항이 없다면 접근성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이 지역을 외면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실제로 그래서 연금공단이랄지 기금운용본부 쪽이 자꾸 예를 들어서 회의도 서울에서 하고 외국에서 오신 손님들도 서울에서 맞이하고 이게 상당히 큰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뭐 지금 항공 수요가 없다, 적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아까 이야기했지만 잠재 항공 수요는 1년에 280만, 300만 명입니다. 이 전라북도가 300만 통행 횟수로 이제 보여드리겠지만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이런 몇천억 원의 그 시간 비용, 금전 비용을
우리가 지금 손실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게 전라북도 도민은 바로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결국은 대한민국의 효율성 저하로 이어지는 거고 결국은 우리 경제의 성장에 아주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는 오히려 더 빨리 전라북도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더 빨리 이 사업의 예산을 반영해주고 이 사업을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이 지금 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정치적인 논리는 전혀 개입이 되면 안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거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국회 심의 과정을 지금 마지막으로 남겨놓고 있는데 국회란 게 결국은 정치인들의 조직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정치적 논리로 심의가 되지 않을까. 문제는 전라북도의 어떤 정치적 기반이 워낙 열악해지다 보니까 취약해지다 보니까 우리의 의견, 우리의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걱정이 있거든요. 그런 걱정은 안 되신가요? 저는 그래서 이제 이 문제는 두 가지로 좀 구분해서 전략을 구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사실 이제 그 전라북도의 다선 의원이면 전국적인 명성을 가진 의원님들이 물론 이제 평화당이라고 하는 곳에서 있는 정동영이나 어쨌든 정읍의 그 유성엽 의원님이나 또 김관영 바른미래당 대표님이나 이런 분들까지 전방위적으로 전라북도 발전을 위한 공조체제를 전라북도와 민주당 쪽에서 상당히 많은 공조체제를 형성해서 가야 될 필요성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이것도 지역균형 발전이라고 보는 건데 무안공항, 서산공항 또 인천공항으로 이 서해안 지역에 이제 배치되는데 인천공항이 너무 비대한 허브공항으로 성장하면서 실제 국제선 노선이 너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오히려 지역공항에서 국제공항을 추구하는 어떤 분들이 또 지역에서 어떻게 보면 지역 균형 발전도 이것도 필요한 거다. 그래서 인천공항이 더 이상 지금 제2터널까지 만들어서 2터미널까지 만들어서 비대해지고 있는데 더 비대해지면 사실 국내 국제항공 수요를 다 감당할 이거 다 그냥 인천공항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오히려 무안이나 서산이나 또는 저쪽 어디죠? 부산 쪽이나 어떤 이런 데서 오히려 연대해서 국제공항의 수요를 너무 많은 허브 기능을 인천공항에 가져가지 말고 우리가 서로 지역별로 안배해서 이것도 공항을 유치해야 된다. 이런 것도 한편의 전략적인 어떤 새로운 논리 대안으로 좀 제시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유 교수님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공항이든 도로든 철도든 이런 부분들 그 사회 간접 시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국가 기반 시설이기도 하고요. 할 때마다 지역 간의 갈등 그때마다 꼭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이게 정부의 정책의 문제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정부의 재원이라는 게 한정돼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문제라고 보십니까? 네, 그 한정된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아마 그 정치나 행정이 조금씩 이제 바뀌어야 될 시기가 좀 오는 것 같은데 예컨대 그 미국의 경우 보면 이제 각 부서에 예컨대 교통부 장관이 이제 새로 임명되면은 교통부 장관은 자기가 해야 될 정확한 사업 계획서를 갖고 평가를 받은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한 2년 정도의 그 집행 기간을 보고서 그 다음에 이제 합니다. 근데 우리는 아까 잠깐 말씀드린 이제 정책 아젠다냐 꼭 그 마치 이제 지역에서 원하는 사업을 들어줬냐. 이제 그렇게 보는 시각인데 똑같은 사업인데도 보는 측면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그 정책과 사업을 갖다가 명확하게 좀 그 자리 잡을 좀 필요도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의 해법이라면은 그 우리나라가 이제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반면에 또 아까 베르겐 사례 얘기했지만은 싱가포르 같은 사례 보면 이게 뭐 면적이나 규모하고 또 다 다릅니다. 그래서 왜 공항이 중요하다고 하냐면은 일단 공항 자체는 그 대한민국 또는 새만금을 세계하고 연결시키는 하나의 접점입니다. 그러니까 공항의 활주로가 뭐 몇 개가 됐든 간에 이거는 세계 전체 네트워크 몇백 개 도시하고 연결되는 창에서 하나의 발사되기 때문에 미래 가치는 그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얼만큼 그 희망을 갖고 그다음에 이제 꿋꿋하게 지켜보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내부적인 거는 또 하나 해보고 저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지금 보면 이제 도로 사업하고 그다음에 무슨 토지 개발 사업들, 도시 산업단 이게 각각 가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예비 타당 조사가 보면 각각 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 저희가 한번 그 중부내륙 고속도로를 하면서 한번 그 정했던 건데 고속도로 사업과 그다음 지역 개발 사업을 다 합쳐서 해버리면은 소위 이제 BC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베니핏하고 코스트가 베니핏이 훨씬 더 올라가게 되고 그다음에 코스트에 들어가는 저 도로 개설비라든가 단지 개발 공사비들이 하나에 뭉쳐지게 되면은
타이밍상 맞으면 이제 서로 승승 효과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사업 간의 네트워킹 기법이 하나 있어서 전체 썸을 올려주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지자체 간의 갈등은 사실 이것도 이제 광역적으로 예컨대 너는 A라는 물건이 있으니까 나는 B라는 물건이 있으니까 같이 연결시켜가지고 보면은 플러스 썸이 되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지혜를 갖다가 느끼는 순간 갈등은 없을 수가 있는데 그거를 못 깨닫게 되면 내 거만 나 먼저. 이제 그렇게 되면 중앙정부는 어찌하리오라고 해가지고 이제 줄을 서시오라는 것이 이제 이타 제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합의된 결론, 그러니까 정치권에서도 굉장히 많이 분발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사회 간접 시설을 둘러싼 그 개발 과정이 추진될 때마다 불거지는 이 지역 갈등, 이거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거기에다 혹시 고민이나 대안으로 생각하시고 있는 게 있다면 마무리 말씀 겸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유재영 교수님. 네. 일단 새마을 개발 사업 자체를 갖다가 명확하게 좀 이해를 좀 할 필요가 있고, 그러니까 무엇을 목표로 얘기를 우리가 쭉 해왔는지, 특히 이제 여기가 지금 전주고 우리 전북도에서 나오셨지만 사실 새만금 개발 계획은 정부 계획이지 전북도 계획은 아닙니다. 저희 국토연구에서도 있을 때 근무했었지만, 그다음에 미래 먹거리를 견인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공항이 그런 맥락에서 됐기 때문에 그냥 이게 어느 지역에 있구나라고 보지 말고 새만금은 대한민국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뿐만 아니고 차세대를 위한 하나의 먹거리이자 이제 미래 발판이라는 그 시각이 필요한데, 그것이 지역성과는 좀 무관하게 좀 떨쳐서 좀 봤으면 좋겠어요. 예컨대 이웃 나라를 보면은 지금 그 중국 같은 데서 보면은 그 매년 공항에다 10개씩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 240개를 2020년까지 만들겠다고 이거 엄청나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중국 사람들이 지금 1년에 한 0.3회 정도 비행을 하는데 그 앞으로 한 유럽 수준은 1.0회 정도 되니까 3배 이상 되기 때문에 이제 항공 수요가 옛날에는 공항 하면은 조금 비싼 액세서리 하나 던져주는 거야. 이제 그게 아니라 이거죠. 그다음에 비행기 수가 20년 후에 2배로 늡니다. 그러면 그 수많은 그 비행기들이 이제 한국으로 올 텐데 이걸 어떻게 분산해서 이제 볼 거냐. 이제 그런 측면에서 좀 봐야 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경제 지표도 좀 같이 종합적으로 봐야지. 새만금은 예컨대 전라북도에 있으니까 전라북도에서 일단은 뭐 딜을 갖다가 할래. 그건 아마 후세들이 용납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좀 멀리 길게 본체를 갖다 좀 봤으면 좋겠다는 그 생각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송영남 교수님. 예. 저희 전라북도의 정치권이 조금 더 분발해야 됩니다. 중앙에서 좀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야 되고요. 또 정치권만 기댈 것이 아니고요. 도민들도 보다 적극성을 띠고 이런 방송 프로그램 같이 도민의 여론을 주도해서 정말로 이런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어서 조동영 의원님. 저는 그 신공항 문제에서 인천이 너무 비대해지는 문제에 대해서 국제공항으로서의 지역 분산 배치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새로운 논리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기본계획 25억 원 수립하는 것은 단순히 25억이 아니고 1조라고 하는 대형 SOC 사업의 신공항 사업이 확정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전라북도가 모든 힘을 동원해서 정부에게 또 이해찬 대표에게 새만금 신공항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영민 국장님. 네, 이제 새만금은 우리 지역의 사업이 아니고 사실은 국책 사업이거든요. 국가를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강조해서 이 국가 사업에 뭐 다른 의견이 없도록 하는 노력도 필요할 거고,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지역 갈등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현지 동서 갈등도 우리 국민들은 서로 소통하고 뭐 이사가에서 살고 사업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오히려 정치에서 필요로 해서 그런 갈등을 조장하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제하게 하는 노력도 필요하고, 또 오히려 이번에 당대표님의 발언 때문에 좀 논란이 됐는데 그런 것도 우리가 조금 오히려 긍정적인 면으로 승화할 필요도 있다. 그래서 이걸 계기로 이번에 지역 개발을 좀 두고 있는 야당 측에서도 오히려 이 공항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을 확실한 의견을 주시고 결집하고 있고, 또 우리 이제 여당 측에서도 특히 대표님도 이제 본인은 발언하지 않았지만 이제 대변인을 통해서 와전된 거다. 그래서 공항은 필요한 거다는 또 의견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확실히 관철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오히려 이해찬 대표님으로 지역에 모셔서 뭐 이런 의견도 말씀드리고
예찬 효과가 오히려 전북에도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전략도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 전북도가 그런 노력도 할 거고요. 그래서 이 새만금 사업뿐만 아니고 공항 비롯해서 우리 지역에 뭐 여러 가지 이 현안 큰 사업들을 많이 구상하고 있는데 이 전라북도가 대도약을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계속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힘을 모아주시고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의 많은 의견을 주신 것처럼 우리 도민들도 관심을 가져주셔서 전라북도가 진짜 세계 속에 나갈 수 있는 대도약의 시기를 맞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역 개발 사업을 둘러싼 자치단체 사이의 갈등은 사실 새롭지도 않습니다. 다만 우리 지역의 오랜 수건 사업이 힘과 정치 논리로 휘둘리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생각입니다. 결코 정의롭지도 않고 국가 운영 논리여서도 안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토론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함께한 토론자 여러분, 고맙습니다.